여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수술하기 무섭네요. 수술? 검사? 수술을 병원에 왔습니다. 한복하고 이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문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번에 산부인과 추적검사 다녀오고 나서 그때 이제 검사 결과에서 정상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동안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거에 되게 전념을 많이 하고 일상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휴식기와 적응기를 가지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벌써 3개월이 지나서 두 번째 추적검사를 갈 때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산부인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생겼어요. 근데 산부인과 검진은 이제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국가 건강검진 있잖아요. 거기서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자궁경부암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면서 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제가 건강적으로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저는 갑상선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왜냐면 그때 이제 한참 제가 직장생활 많이 하면서 좀 야근도 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이런 거는 근데 뭐 일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약간의 피로감을 가지고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원래도 더위를 좀 잘 타는 편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유독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옷 입는 거를 계절을 한 계절 앞서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안 맞았어요. 겨울에 다른 분들 막 패딩 입고 다닐 때 저는 그냥 계속 코트 입고 또 친구들 코트 입고 다닐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코트도 못 입고 다니고 그 정도로 되게 열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너무 더워서 너무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진짜 친구들이랑 뭐 같이 놀러는 많이 다니지만 뭔가 이렇게 부비적거리는 스킨십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덥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피우고 네, 그래서 원래도 더위를 많이 타긴 했지만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타는 거지? 하면서 좀 의심이 됐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원래 먹는 것 원래도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먹어도 계속 뭔가 식욕이 계속 땡기고 살이 그전과 비교했을 때 뭔가 동일하게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너무 계속 많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평소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비슷하게 먹는데 살이 너무 잘 찌니까 이건 또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더위 심하게 타면서 제가 너무 만성 피로가 심하고 그리고 막 살도 계속 찌고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친구가 그때 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혹시 너 그러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갑상선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그 증상이 완전히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항진증에는 더위를 많이 타고 피로를 많이 느끼지만 반대로 살이 굉장히 체중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체중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반대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는 체중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에 반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둘 중에 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겹치는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의심이 돼가지고 갑상선 질환 이제 치료로 유명한 병원을 알아봐가지고 진료를 갔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저 뭔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막 그런 게 좀 의심이 되는 것 같다. 검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먼저 체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갑상선 부분에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항진증 관련된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뭐 갑상선 자체에 뭔가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초음파 검사를 했었고, 그러고 그때 이제 나왔던 결과가 일단은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이런 건 아니다. 호르몬 수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정상이세요. 근데 초음파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갑상선의 양쪽에 진짜 엄청 미세하게 작은 용종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막 엄청 막 빨리 자라고 이런 거는 아니고 지금 사이즈가 진짜 너무 미미하게 작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오면서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뭐 수술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갔던 날 이후로 6개월마다 병원을 계속 주기적으로 가면서 초음파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 갔을 때는 아마 한 1mm?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6개월씩 지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고 보니까 얘가 이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사이즈도 진짜 작아요. 막 0.3mm, 4mm? 그렇게 이제 계속 자라고 있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는 관찰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자궁경부암 치료를 받아야 돼가지고 한 작년에 1년 정도는 뭐 계속 병원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관련된 수술을 하면서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4번째 이제 개복 수술을 끝나고 나서 벌써 지금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좀 힘든 생활에서 벗어난 것 같다.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높이는 데 열심히 집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이 갑상선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신경 쓰이고 좀 찝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4월에 이제 그 다시 검진을 가는 날이 돼가지고 또 검진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짤막하게 검진을 가서 보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얘가 저번보다 계속 봐서 아시겠지만 조금씩 자라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니까 이게 아직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미미하기는 하지만 지금 정도 타이밍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무섭고 긴장되기도 하면서 어쨌든 뭔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빨리 조치를 취하면 좋으니까 네 그러면은 빨리 검사를 할게요. 날짜 바로 잡아주세요. 해가지고 정밀 검사 겸 고주파 절제 수술 고주파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2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로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도 하면서 그 이렇게 넣은 동시에 뭐 고주파 절제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그 부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녹여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기 위해 거기 있는 조직을 떼어낸 거죠, 일부를.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여기에서 암세포가 발견이 됐어요.
뭔가 느낌이 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다른 갑상선암 때문에 뭐 치료를 하고 그 관련돼서 브이로그 올렸던 분들의 걸 보니까 보통은 뭐 1cm 정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1cm도 사실 되게 초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4mm, 5mm? 네, 아주 1cm도 반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정말 극 초반인 거예요. 그게 그 조그만한 쌀알의 반절 정도 되는 그 정도인 이제 암세포가 여기 오른쪽 복에 여기 어딘가 갑상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참 기분이 그랬죠. 제가 아직 30대 초반인데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제가 처음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게 2019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은 게 2021년 4월이에요. 18개월 만에 두 번째 암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정말 다행인 건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정말 아직 극 초반에 암이기 때문에 이제 막 암이 생긴 그 정도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치료 잘하고 회복하면은 뭐 금방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암은 암이니까 마음이 무거운 것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1년 반 만에 또 생길지 알았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수술이 좀 걱정이 되는 게 물론 제가 이제 아직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아직은 받지 않아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는 게 이 목 가운데를 절개를 해가지고 하는 수술이고 그 이외에는 이제 뭐 귀 뒤를 통해서 흉터가 안 보이게 잘 안 보이게 한다던가 뭐 겨드랑이라던가 아니면은 입 안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가서 잘 물어보고 수술하는 방법을 잘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궁경부암 때문에 세 번의 원추절제술을 하고 이제 개복 수술을 했었는데 그 개복 수술의 후유증이 진짜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수술한 지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체력이 잘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원래 이제 체력이 100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아직도 한 50, 6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전의 체력을 생각해서 뭔가 활동을 하면은 금방 지치고 너무 힘들고 뭔가를 막 취소하게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그게 적응이 안 되는데 이번에 또 수술을 하면은 체력이 좀 얼마나 떨어질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뭐 쉴 때 잘 쉬고 하면은 금방 또 좋아지겠죠. 운동도 하고 하면은.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아산병원 다시 가면은 갑상선 검진을 이제 제대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꾸준히 받고 있었던 우울증 검사. 근데 사실 우울증은 진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몸 회복돼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일상생활 할 수 있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아져가지고 우울증 약도 요즘에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아가지고 네, 좋아진 것 같네요. 심지어
지금 갑상선암 문제가 있는데도 막 우울하고 그러진 않아요, 전혀. 어차피 수술 잘 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진료실 가서 엄청 순식간에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리고 산부인과 세 번째 추적 검사를 위해서 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에 그것 때문에 체열 검사를 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가면은 MRI 찍으면서 지금 현재 이제 자궁경부암 자궁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제 뭐 전이되거나 문제된 건 없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3가지 진료를 봐야 돼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아산병원에 있을 것 같아요. 엄마랑 데이트해야지, 병원에서. 아무튼 저의 근황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댓글을 보면은 저랑 비슷한 질병 때문에 너무 놀라잖아요. 무섭고 너무 놀라시니까 막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되게 찾아보다가 제 거를 보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갑상선암 때문에 이제 수술 방법 엄청 찾아봤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되게 제 거 영상 보고 좀 무서웠던 게, 물론 없어지진 못하지만 많이 좀 힘이 됐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도 같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올리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혼자 끙끙 앓으면서 되게 좀 괴로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소통하고 또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로 피드백 해주시면서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좀 굉장히 위로가 잘 되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올 남은 해도 항상 좋은 일들만 있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되게 해피 바이러스를 주는 마무리를 해버렸네요. 아무튼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